안녕하세요. 베트남 지부장 찰리킴입니다. 찰리킴이 베트남에서 겪었던 요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찰리킴이요 실질적으로 그 시골에 살면서 겪었던 부분, 또 그 시내에서 살면서 겪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베트남은 못 먹는 음식이 없다. 우리 왜 중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움직이는 거, 기하는 거 빼는 건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음식 요리가 다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베트남도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고 또 이게 살아보고 해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 먹는 것 같아,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겪었던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간 일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요리 음식을 얘기를 안 해. 왜? 내가 잘 안 먹으니까. 이게 사실은 베트남 남자들은 되게 몸보심으로 먹는데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먹은 다음에 한참 먹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먹으면 또 맛있어. 그 요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고기입니다. 지 요리. 지. 자, 우리가 이제 지하면 솔직히 진짜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아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 진짜 싫어해요. 무섭고 징그럽고. 근데 베트남 시골에 가면은 찰리킴 그 농사 짓는데 그 옆에 보면 그 벼농사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식용지를 진짜 실질적으로 키웁니다. 그거를 이제 키워서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해요. 거짓말 안 치고 지가 얼마나 냐면 놀라지 마세요. 저 거짓말 절대 안 시킵니다. 이따만해. 지가 고양이만해. 진짜입니다. 진짜 이만한데 얼마나 잘 먹였으면은 살이 토동토동 해가지고 지가 이만해.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그 농사짓는데 뒤로 갔더니 이렇게 지를 잡아가지고 쫙 이렇게 말려놨어. 근데 저는 솔직히 사실 멀리 봤을 때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걸어놓은 이거 해놓는 줄 알았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물어봤더니 쥐고기래.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음식으로도 사용하고요. 식당은 이제 시내에 납품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렇습니다. 정말 무서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기 이름은 얘기를 안 해. 근데 먹어보래. 먹어보시면 좋대.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안 먹을 줄 알고 진짜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고기를 구웠는데 무슨 맛이랄까? 양고기 맛 비슷해. 양고기 맛. 나중에도 물어봤어. 이거 혹시 무슨 고기냐? 무슨 했더니 쥐고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하루 왼쪽에 오버했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베트남 젊은 남자들은 이런 쥐고기를 이제 몸보심으로도 먹고 이제 실제 그 음식으로도 이렇게 먹는다. 그걸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만한 계란인데 오리알입니다. 오리알인데 오리가 탁 부화한 거, 그것도 막 부화한 거. 이게 형체라도 없으면 먹겠는데 이렇게 보면 형체가 다 있어. 팔다리 있고 얼굴이 있고 다리 있고 다 보여. 근데 계란보다 한 1.5배 정도 커요. 한 이만한데 일반 식당은 없어. 길거리 가야 돼. 길거리 음식을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인하고 길거리 음식을 가서 먹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계란인 줄 알았나 봐. 계란인 줄 알고 계란을 주문했는데 딱 보니까 계란보다 더 커. 이렇게 봤더니 딱떡딱 찍어봤더니 오리알이래. 찰리킴도 한 번, 두 번 정도 먹었는데 그 뒤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눈 감고 먹으면 맛있어. 사실 이렇게 간장에 소금에 쪄서 먹으면 맛있는데 맨정신에 보고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아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굉장히 보신으로 생각하는데 몸보신으로요.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도 똑같아. 요건 내가 어디서 겪었냐면 시골에서 겪은 게 아니라 시내에서 살 때 겪었는데 이제 지인이 이제 한번 왔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네가 좀 아니까 여행도 시켜주고 그래라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식당을 갔어요. 자, 식당을 갔는데 이제 길거리 식당이에요. 왜냐면 큰 식당 말고 베트남의 진짜 그 체험
베트남 사람들이 로컬 사람들이 겪는 자 그런 음식 중에서 한번 나 좀 이렇게 좀 해줘라.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줘. 갔는데 어디서 이제 여성이 왔겠죠. 여성이 요리를 주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온 사이인데 이 친구가 화들짝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 여성인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게이입니다. 베트남은 참고로 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길거리에도 가면은요 게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 호객 행위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만남도 갖는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여성이 굉장히 이뻤었나 봐. 근데 내가 봐도 이뻐. 딱 이게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기를 한 나중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갔는데 게이더라고. 근데 베트남은 이제 젊은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게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해서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는 아닙니다.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게이 성전환 수술해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밤에는 저 확인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형수술 워낙 완벽해가지고 저도 몰라. 목소리까지 이렇게 요새 성대 수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이렇게 그 여성 이미지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의 장례 문화는 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가족, 친인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면 3년간 결혼을 못한다. 자, 남자는 3년이고요. 여성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결혼은 아예 안 됩니다. 자, 결혼뿐만 아니라 뭐 축하 연연, 그 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하여튼간 모임은 안 되고 그 자리를 가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베트남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 그 부모님이 다시 이제 환생을 한다는 거 다 베트남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환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베트남은 결혼을 하면 이제 가족 친인척이 돌아가시면 결혼이 안 된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찰리 킹가 여성을 결정짓고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그분만 유일하게 여성이 안 나왔어. 그 이유는 그 여성의 이제 그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행사장에 못 나와서 맞선도 이렇게 못 본 사례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부모님, 가족, 친인척이 돌아가면 3년간 또는 1년간은 절대 결혼은 안 됩니다. 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베트남의 치안. 찰리킴도 실제 살면서 많이 겪었어요. 그것도 시골보다는 시내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시내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겪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회원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신부님 고향집에 갈 때 또는 여행 갈 때 진짜 꼭 분명히 또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하라는 말씀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택시 사기. 찰리킴의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너무 중요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베트남 택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택시회사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 택시회사가 정상인 택시가 맞냐? 그렇지 않아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두 회사는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요. 베트남 국민들도 이 택시들밖에 잘 안 탑니다. 2가지 마일린 택시 파란색, 그 다음에 비너슨 택시가 하얀색 택시가 있어요. 요 2개 빼고는 실제적으로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택시를 딱 처음에 타실 적에 그 2개 외에는 타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택시를 타게 되면은 일단 바가지가 심해요. 첫 번째 바가지 뭐냐? 베트남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시내로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저기 호텔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신부님이 계시고 이제 있으면 뭐 자국민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외국인이 나면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택시는 마일린하고 비나선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택시들은 대부분은 이제 손님한테 잔돈이 없다고 리액션을 취합니다. 야 잔돈 없어 일단 줘봐. 나중에 택시에서 까줄게. 이거 네가 내는 거야. 자, 지갑을 주는 순간 바로 밑장 빼기 들어갑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랬었어요. 겪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겪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오잖아요. 딱 집에 갔는데 벌써 달러가 한 3장이 비는 거야. 그만큼 손놀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갑은 주시면 안 돼. 차라리 2만 동을 아예 준비해서 그걸 주세요. 예, 차라리 주세요. 그래서
앞전에 찰리킴이 갔는데 찰리킴이 안 통하니까 결론은 이 택시가 중간에 가다가 세워져 버리더라고요. 뭐 리액션 처음부터 뭐 차가 고장 났다고. 왜? 나한테는 안 맡기니까. 그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베트남 시내에서는 핸드폰을 걸지 마라. 자, 요것도 앞전에 한번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신랑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유튜브로도요. 너무 중요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찰리킴도 진짜 겪었어요. 베트남 갔을 적에 15년 전에 핸드폰을 딱 들고 멋지게 통화하는 순간 진짜 10초도 안 됐어요. 10초도 안 됐는데 앞에서 뺏긴 게 아니라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채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빨라요. 왜? 핸드폰을 하는 순간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제 전화기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시내에서는, 특히 시골 말고 시내에서는 무조건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안전한 장소, 식당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하셔야지 표적의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호텔입니다. 큰 호텔은 괜찮아요. 뭐 3성급, 4성급, 뭐 5성급은 사실 괜찮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신랑분이 한테 아이 너 뭐 비싸게 굳이 3성급, 4성급 안 잘래요. 그냥 이제 좀 싼 데서 자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 저기 뭐냐 비싼 데 자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가면은 3성급 이상, 그러니까 4성급 이상은 잘 안 자요. 근데 3성급도 급 나름인데요. 가시면은 호텔 방에 다 들어가면 그 귀중품 보관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겪었습니다.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로. 왜냐면 금고도 크지도 않아. 요만해요. 요만한데 무게도 물론 무게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통째로 가져가. 그러니까 금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3성급 이상은 그래도 안전해요. 3성급부터는 안전하고 이렇게 별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찰리킴도 한번 넣었다가 지갑을 한번 잃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순간도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의 마약 풍선. 베트남의 마약 풍선하면 베트남 사람 마약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에드본을 해가지고 풍선을 부르면서 음성이 바뀌는 그런 풍선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약 그것도 풍선을 부는 그 자체도 바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걸 풍선을 불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액한지 뭐 이산화탄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이게 어디 주로 많냐면 부이비엔 거리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로 부이비엔 거리인데 이게 젊음의 거리인데 여기에 가면 전 세계 외국인은 다 있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자, 근데 그 가게마다 이 에드버런을 파는 또 권유하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걸 하면 또 사진을 찍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나중에 미끼로 돈을 뜯어내서 하기 위해서인데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성분이 좀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 실제로 길거리 조그만 식당에서도 이렇게 팔 정도로 미끼들이 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이렇게 오늘은 이제 찰리킴이 베트남에서 겪어서 핫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be the change, it's not too late.